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장군 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이사철에 대해서 사실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손 없는 날이라든지 그런 날 이사를 주로 많이 하고, 이삿짐 센터에서도 특히 손 없는 날 일이 많이 몰린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신경을 안 쓴다고 하지만 유독 손 없는 날에 일손이 모자라가지고 이삿짐센터에서 매우 고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이런 미신 아닌 미신 이런 것들을 믿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겉으론 말은 안 하지만 결국에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손 없는 날이라든지 그런 날을 택해서 이사를 주로 한다. 그것이 아직까지도 알게 모르게 이어져 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손 없는 날에는 보통 달력 밑에 보면 음력으로 또 날짜가 나오죠. 예, 이제 9일하고 10일, 예, 요렇게 9일, 10일, 19, 21, 29, 30 이렇게 90 딱딱 떨어지는 요 한 달에 6번 이렇게 손 없는 날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 9와 10이죠. 마무리되는. 또 19와 20, 29와 30 요때 손 없는 날이라 해가지고 음력, 예, 이사를 가는 날입니다. 이사하는 날이라고 주로 많이 하죠. 이러면 달력에 보면 왜 차 모양도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예, 바퀴. 그래서 보통 손 없는 날에 이사를 많이 합니다. 예, 음력 밑에, 달력 밑에 작은 글자 보고 9일 10일이나 19, 20일이나 29, 30, 예, 한 달에 6번 정도 있는 이 손 없는 날을 선택해가지고 이사를 많이 하죠. 그래도 실제적으로 요 날에 이사 집센터는 굉장히 바쁘다고 합니다. 많은 손님들이 몰리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손 없는 날을 미신으로만 치부할 게 아니라 겉으론 그래도 전부 다 이 날을 선택한다는 거죠. 참 아이러니하죠. 겉으로는 귀신 그런 거 안 믿는다, 미신 안 믿는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자기가 할 때는 이런 날을 택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모순됐죠. 어떤 인간의 어떤 양면성을 보는 듯한데, 그래서 아직까지도 적용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어쩔 땐 바쁜 날에는 손 없는 날에 이사를 못 해요. 이삿짐 센터 전화하면은 손님이 이미 꽉 밀려 있어가지고 손 없는 날 아니고 다른 평일날 선택하면은 조금 더 저렴하게 갈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손 없는 날 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날은 이제 귀신이 이제 다 하늘로 올라가고 이제 없기 때문에, 관여하지 않는다 하기 때문에 이 손 없는 날을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많이 택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런 기본적으로 그런 날을 선택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주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대장군방이라고 있는데, 이제 요거는 이제 조금 어떤 방위적인 게 들어갑니다. 예. 우리나라 해봐야 저 지도에 보면은 조만하죠. 땅덩거리에, 요 작은 땅덩거리에 또 남북이 나눠가지고 절반은 또 갈 수도 없고 또 체제도 다른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참, 예, 이래서 이 남한의 조그만 요 땅에서밖에 움직이지 못한다. 안타깝지만 그래서 이
방위를 좀 보게 되면요.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 동서 남 이거 북이죠. 예,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이사갈 곳을 방위적으로 나눈 게 이제 대장군 방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남쪽을 화운이라 하죠. 예, 사오미 방향이라 하고, 예. 남쪽을, 그래서 사오미, 동쪽을 인묘진이라고 하죠. 예. 서쪽을 신유술이라고 합니다. 북쪽을 해자축이라고 하죠. 이렇게 방향을 나눌 수 있습니다. 예. 북쪽 기운을 이제 숫기운이라 하고 해자축이라고 하죠. 동쪽을 나무 목기운이라고 해서 인묘진, 남방 화운을 화기운이라 해서 사오미, 서쪽을 금기운이라 해서 신유술. 예, 이렇게 방위를 나눌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있을 때 지금이 해자축월이기 때문에 2021년이죠. 예. 해자축이니까 2020년부터 2019년 20년 21년 해자축 그 다음에 22년 23년 24년 인묘진 예, 지금이 19, 20, 21은 해자축이라 해가지고 겨울이죠. 예. 2022년부터는 이제 24년까지는 이제 봄 계절이고 나무죠. 예. 겨울수 이렇게 3년씩 대장군방이 딱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2019년, 20년, 21년부터 해자축년, 올해가 2021년 시축년이니까 이제 겨울이기 때문에 예, 북방이라는 어떤 기운을 받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대장군방을 적용하게 되면은 어디로 가지 말라냐 하면은 예, 서쪽으로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올해가 이제 겨울 운이기 때문에 일로 서쪽으로 올해까지 서쪽으로 이사를 가지 마라 하는 게 대장군방입니다. 이제 해자축 왜 그러냐면 해자축이 끝나고 봄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다시 왜 역으로 가냐. 그리고 축이라는 것은 사유축의 금에 이제 묘시가 되기 때문에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금을 끝내고 인으로 가야 되는데 왜 다시 죽은 묘지로 가냐 이거죠. 그래서 삼합으로 봤을 때도 묘지고 목으로 가야 되는데 다시 과거로 가는 거죠. 과거. 그래서 과거로 가지 마라는 거예요. 예. 역행하지 마라. 반시계 방향으로 가지 마라는 거예요. 예. 반시계. 그래서 올해까지 2019, 20, 21년부터 어쨌든 어디에 살든 간에 서쪽으로 가지 마라 하는 게 대장군방입니다. 이제 내년 2022년이 되면은 이제 인묘진으로 가겠죠. 그때는 다시 뒤로 가는 북쪽으로 이사를 가지 마라. 그게 대장군방입니다.
그러니까 대장군방은 말 그대로 시계 방향이에요. 그냥 시계 방향으로 가면 되는데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그냥 시계 방향으로 가면 뭐 상관없겠죠. 다른 데라도 이쪽으로 괜찮고 뭐 시계 방향 쪽으로는 괜찮은데 시계 반대 방향 쪽으로는 가지 말라는 거지. 이제 북이 왔는데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말고 해자축이 끝나면 인묘진으로 가고 인묘진으로 가면 사오미로 가고 이렇게 앞으로 가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시계 반대 방향이 되면은 항상 대장군방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해자축이니까 반대 방향이면 서쪽이니까 이쪽이 가면 안 된다. 이쪽이 대장군이다. 올해는 대장군방이 되겠죠. 이제 내년에 인묘진이 오면은 또 북쪽으로 가지 마라. 반시계 방향. 이쪽이 또 대장군방이 되겠죠. 또 4,5미년에는 2025, 6, 7, 3년 동안은 또 과거로 가지 마라. 예, 동쪽으로 가면 대장군방에 걸리겠죠. 그래서 그냥 시계 방향으로 가면 된다. 반시계 방에 역행하지 마라. 이게 대장군방이에요. 쉽습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 그냥 과거 역행하지 마라.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 대장군 방향이다. 예, 그냥 앞으로 쭉 가면 되지. 과거 뒤로만 안 가면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대장군방 같은 경우도 어쩔 수 없이 또 이사를 사람들이 많이 가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따지지 않을 많은 그런 따지지 못하는 상황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개운법이 있다면은 강을 건너면 돼요. 반대로 가는 거죠. 이쪽으로 굳이 대장군방으로 이사를 가야 되겠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올해가 해자축이니까 어때요? 서쪽으로 가면 안 되겠죠. 대장군방에 걸리니까. 그래서 일로 가려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슬쩍 가는 척을 해요. 뭐 가는 척을 하다가 조금만 근처에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으면 다리 차를 타고 다리를 건너서 예, 강을 하나 건너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대장군이 이 사람 반대편으로 강을 건너서 갔구나 하고 그게 귀신에 뒤따라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효염이 이제 끝났다고 보는 거죠. 이 사람이 반대편으로 가는구나. 그래서 근처에 있는 강을 반대편 쪽으로 가는 척 하면서 가까운데 건너가지고 다시 유턴해서 돌아오면 돼요. 예, 이쪽으로 해서 다시 반대편으로 이렇게 돌아와서 이삿집으로 가면 된다. 요렇게 예, 머리를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속이는 거죠. 귀신이 이 사람 대장군 방으로 다시 서쪽으로 역방향으로 이사를 오네. 대장군이 이놈 안 되겠는데 하면서 뭐 동티가 나죠. 동토가 나고 터신이 다 있기 때문에 야 이거 다시 방향으로 뭐 반대로 오는구나 하면은 뭔가 예 그래서 뭔가 해코지가 당하는 거죠. 그래서 반대쪽으로 강을 하나 근처에 있는 다리라든지 강을 하나 필히 건너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다시 유턴해가지고 둘러서 다시 이렇게 서쪽으로 오면은 대장군 방으로도 갈 수 있다. 예, 액땜이 가능하다는 거죠. 눈을 속여라. 그 대신 강이 낀 다리를 하나 건너야 된다. 강을 건너야만이 이제 딴 지역으로 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반대편에 있는 강 근처에 강 다리를 하나 건너고 강 많지 않습니까? 다리. 유턴해서 다시 가까운 길로 돌아오면 된다. 그리고 이삿집으로 대장군 방에 이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여러 가지 부족도 쓰면 또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물상을 이용해서 이렇게 대장군 방을 피해서 또 이사를 올 수 있습니다. 예. 요거를 개운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대장군 방은 말 그대로 큰대, 장수장, 군사군, 방위방, 큰 장군입니다. 예, 장군이 앞으로 전진을 해야 되는데 다시 역행으로 하니까 과거로 가니까 이 장군이 열이 받는 거예요. 예, 장군의 위상은 앞으로 겨울이 끝나면 봄으로 가야 되고 봄으로 끝나면 여름으로 가야 되고 여름이 끝나면 가을로 가야 되는데
다시 겨울에서 봄으로 가지 못하고 다시 천천히 가을로 돌아가니까 큰 장수의 힘에서는 이게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옛날부터 그래서 과거로 다시 역행하면은 동티가 난다, 귀신이 붙는다고 해서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했죠. 그래서 대장군방 같은 경우도 그런 장수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앞으로 나아가는 그 힘을 좀 이해한다면 다시 과거로 역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좀 알 수 있겠죠. 이런 의미에서 대장군방이 생긴 겁니다. 예. 그래서 대장군방으로도 갈 때라면 혹시 근처에 있는 강을 건너서 한 바퀴 반대편으로 돌아가는 강을 건너서 유턴해서 다시 이삿집으로 와서 대장군방에도 또 이사를 갈 수 있다. 이런 개운법을 알아두시면 좀 좋습니다. 이사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손 없는 날도 택하고 이제 그거는 뭐 보편적인 거겠지만 이제 사주적으로 이제 대장군방을 더 큰 대장군방사를 피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반대로 돌아가거나 해서 또 이렇게 전체적으로 대장군방에 잘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쨌든 큰 장수의 힘이기 때문에 전질하는 기상이 강하다. 그래서 반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이게 바로 대장군방의 핵심이죠. 반시계 방향으로 역행하지 않는다. 그래서 혹시 가게 될 때는 부적을 쓴다든지 아니면 강을 건너서 그 귀신을 속여서 간다든지 이런 방법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장군방에서 할 때는 뭐 어떤 걸릴 때는 이사, 개업, 수리, 증축, 산소, 이장, 매장, 변화, 변동을 하지 않는 것이 좋고 조용히 가만히 당분간 있는 게 좋겠죠. 이사를 가더라도 이삿짐을 사놓고 그냥 당분간 대장군방이